선생님 봐봐. 일단은 궁금한 점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국어 쪽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대로 따라와줘. 일단은 선생님이 방법을 좀 먼저 설명해주고 한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설명 먼저 해준 다음에 수업할게. 오늘은 고전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교과서 자습서 있죠. 이 국어 교과서 자습서를 선생님이 또 따로 편집을 해서 수업을 해줄 건데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내신 등급을 딸 때 제일 어려워하는 장르가 총 3대장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문법이야. 이게 문법만 나오면 이거 중학교 때도 애먹었지. 중학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문법 할 때 외우느라고 바빴잖아. 근데 보림이나 나린이는 이미 문법 수업을 한번 먼저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고수라서 금방 따라가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게 문법이라고. 그래서 이 두 친구 플러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수업해 줄 거야. 근데 보림이하고 나린이한테 양해도 구하고 부탁도 할 게 있냐 뭐냐면 조금 겸손하게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기대서 듣는다거나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주고 혹시 가리킬 때 선생님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짚어주고 지적하고 왜 그래 주서 아이고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아이고 여기저기 공부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학원을 없앨 수도 없고 큰일이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문법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익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 한번 알아보니까 서점에 가면 그 학교마다 교재가 결정이 돼 있어서 벽에 붙어 있거든. 이게 보니까 한 4종 정도 되는 것 같아. 총 9종 중에서 4종 정도 되는 것 같거든. 4가지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림이나 나린이처럼 사다 놓은 친구들 것도 보고 선생님도 그거 똑같은 거 샀어.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림이네 학교에도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는 단원이 수업 내용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린이 학교도 있을 거고 아린이 학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학교별로 다 의문의 변동이 있는데 교과서만 다른 거거든? 그럼 교과서의 의문의 변동이 다른데 의문의 변동 내용이 다른 걸까? 얘가 다른 걸까? 얘가 다른 거야, 얘. 그러니까 설명하는 예시들이 다른 거지 의문의 변동을 설명하는 건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돼? 그러면 예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4종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 문법을 싹 다 정리해 줄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사실은 싹 다 정리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두 종류만 해놓으면 세 번째 종류부터는 안 보고 싶어. 똑같으니까. 근데 얘만 바뀌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훑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종까지만 좀 힘들지 3종부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전시가야. 근데 이미 고전시가 정리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고전시가 정리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예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같은 거 갖다가 집어넣은 거라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좀 단순하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습서에 보면 평가문제집에 보면 우리가 배운 고전시가 우리가 배운 고전시가에 또 문제들이 있겠지. 요걸 다시 편집해서 나중에 요 문법 끝나고 난 다음에 고전시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야. 까먹을 만할 때.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문제집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요건 학생마다 다른데 고전 소설을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해. 일단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문법 내신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선생님이 교과서별로 어려운 지문이 있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대로 일단 공부를 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는 요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요 3대장을 언제쯤 끝나게 되냐면 3월 말이면 끝나. 그럼 3월 말이면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몇 번 봐? 1학년 때? 4번 보지. 요 4번 보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3월 말까지는 일단 끝내놓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서 4월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내신 문제가 다 다를 거 아니야, 단원이. 그건 학교별로 보면서 일단은 어려운 것들을 계속 첨가해서 반복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줄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긴장돼. 그냥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야 돼. 제 말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하는 거냐면 자 선생님 숙제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지. 이 약속은 선생님이 3월 말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킬게. 너희들이 만약에
잘해주면 1년 내내 숙제 안 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림이가 코칭을 하러 왔어. 보림이가 코칭을 하는데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줬단 말이야. 그럼 2시간 30분 동안 코칭을 한다는 건 스스로 개인 공부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개인 공부하는 시간에 충분히 국어 공부 내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양을 충분히 소화를 해. 그럼 이 친구는 따로 숙제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부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린이가 그 주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코칭을 1시간 반밖에 못 할 것 같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차피 4시부터 9시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게 시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날이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부할 양을 이렇게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나머지 요일엔 뭐 하라고?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괜찮으니까. 이해돼? 다른 과목도 공부를 잘해야지 국어만 1등급 맞으면 물론 좋지만 다른 과목도 1등급 맞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콜?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거 하나만 일단 먼저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 시간이 1시간 늘어나기로 했죠.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몇 시에 와? 5시 30분에 오는 거야. 다들 오케이 했지? 괜찮지? 언제 끝나? 8시 30분에 끝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2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가 없었어. 자, 그런데 이제 3시간 수업을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하고 똑같이 중간중간 문제 푸는 시간도 1, 20분씩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할 수도 있고, 내 말 이해되지? 그렇게 수업할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선생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 뒤에 계신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야. 예쁜 놈들을 만나잖아. 그러면 내가 좀 흥분하는 습성이 있어. 그거 너희들도 많이 느끼지. 그래서 흥분하는 습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흥분을 하냐면 끝날 때가 됐거든. 근데 얘가 막 흥분을 한 거야 혼자. 어? 아니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니네가 너무 이쁘다. 난 이제 신입생 안 받고 싶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받고 싶어. 그냥 요렇게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근데 뭐가 그러니까 이게 8시 반에 끝나야 되잖아. 그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야. 안 끝날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노력은 할 거야. 선생님이 진짜 하는데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한 거야. 막, 와, 선생님 저거 이해된다. 막 이런 눈빛이 보여, 지원아. 그럴 수 있잖아. 지원이 그렇다고 일부러 눈빛을 감출 필요는 없어. 그럼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걸 더 할 수 있어.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근데 이거는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2, 3학년 언니 오빠들도 간혹 일어나. 걔네들은. 그 새끼들은 간혹 일어나. 근데 너희들은 자주 일어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도 이 뒤에 일정이 없어. 근데 다행인 게 있어. 9시가 넘어가면 애가 졸아. 그래서 내가 9시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못 버텨 그 뒤로는. 그래서 길어봤자 30분 더 한다. 아니 매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쌤 말 이해되지? 우리 준성이 벌써부터 썩고 날리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야. 알아 준성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얘들 알겠지? 5분 10분 더 할 수 있어? 알았지? 중간에 이렇게 말하다가 이거 끊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렇게 알았지?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돼. 요것만. 그러면 국어 공부는 어디서만 하기? 여기서만 하기. 저번에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진짜인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진짜 여기 숙제를 안 내줘요 그러는 거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엄마가 그래서 안 내줍니다. 깜짝 놀라면 진짜 안 내준다고 왜 내주냐고 숙제를. 여기서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 절대 걱정하지 마. 그것만 하면 일단 100점 나와 무조건. 알겠지? 대신에 여기에 와서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 니네 코칭할 때 공부하는 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 알겠지?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 지금처럼만. 내 말 이해됐지? 국어는 무조건 다 전교 1등 만들어줄게. 학교별로. 내 남성 영어가 문제네. 전교 1등 3명. 알았지? 100 하면 전교 1등 3명이고 나머지는 다 100 국어는 1등. 알았지? 플랜카드 이런 거 안 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쪽팔려. 사진 걸을까? 사진? 이렇게
100점의 명수들, 뭐, 미안해. 웃자고 한 소리. 안 걸어. 하여튼 요거만 지켜주면 돼. 쌤 말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다음 주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수업 시작하자.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알았지? 일단 수업 시간은 요렇게 하는 거고, 요 플러스 알파라는 거 조심스럽게 써볼게요. 요렇게. 요거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알았죠? 안 그럴 때가 많아 보려고 노력할게요. 알았지?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이렇게 한다. 자, 요거 일단 양해 말씀 구했고, 우리 현진이는 지금 여행 가는 바람에 요걸 못 들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다음 주에 와서 보겠지만, 하여튼, 요렇게 하자.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다거나 질문이 있는 친구 손 들어봐. 없지? 자, 그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칭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할게.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도 이뻐 죽겠네. 선생님은 지금 너무 설레. 너무 좋아. 선생님은 안 쉬어도 돼. 선생님 죽어버리면 되지 뭐. 수업하다 죽을 거야, 난.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다음 주 코칭할 때부터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림이는 시작했지. 보림이 시작했고, 지원이도 시작했지. 하여튼, 그 자습서 사가지고 보림이는 안 했나? 지원이가 시작했구나. 이렇게 자습서 사서 시작한 친구도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보자. 오해할까봐 전체 모였을 때 얘기할게. 똑같은 얘기를 8번 하면 선생님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지? 오잖아. 자습서를 저렇게 윤채처럼 사가지고 오잖아. 그럼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지, 지원아? 신기하지? 학원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원이랑 앉아있다고 쳐봐. 지원아, 오늘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네, 선생님, 오늘 2시간 하고 갈 거예요. 그래. 그럼 2시간 동안 내신 대비 공부할 거야? 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오늘 국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1시간만 국어하고 1시간은 동영상 보다가 갈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난 절대 너희들한테 맞추지 내 맘대로 안 할 거야.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영상이 막 넷플릭스 이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선생님, 그냥 자다 갈게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그지? 그건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지원이가 선생님 저 1시간 공부하고 갈게요. 이랬어? 그럼 지원아 그럼 어디까지 풀까? 이렇게 물어봐 내가. 그러면 네, 선생님 오늘 20페이지까지 풀게요. 이래야지. 그지? 이게 정상이지.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한 페이지만. 뭐 이런 거. 안 되지, 그지? 그럼 이제 양을 딱 정해줘.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게요. 그래. 그럼 목표 누가 정한 거야? 지원이가 정한 거잖아. 자기 스스로 목표를 다 정할 거야. 절대 강요 안 해. 쌤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지원아 가서 풀어와. 그리고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풀어오란 얘기는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써있는 지문들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 있어. 그게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읽어오라는 뜻은 완벽하게 공부해오라는 뜻이 아니라 너 나한테 물어볼 것 좀 찾아가지고 와봐 이 말이야. 쌤 말 이해되지? 선생님도 너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나린이가 뭐 좀 물어줬으면 좋겠어. 보림이가 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쌤 말 이해되지? 그러면 가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까지 예를 들어 구비문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럼 구비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말로 전달되는 걸 구비문학이라고 하거든. 그럼 구비문학이라는 말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밑줄을 딱 체크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까지 풀고 나서 오면 지원이가 그 경험을 한번 했거든. 처음으로. 지원아,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률이 높아? 오답률이 높아? 정답률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어잖아. 이미 너희들은 국어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국어 중에서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온 거야.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국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고치는 거라고. 쌤 말 이해돼? 그럼 국어 교과서가 100이 있다고 쳐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60%가 넘어요. 내 말 이해돼? 자, 근데 문제는 이 20%가 문제인데, 자, 앞에 20% 뭐냐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게 있어. 이게 읽으면서 찾아내는 거고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근데 여기서 부끄럽게 얘기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약속한 거 뭐야? 이것도 몰라라는 말 절대 안 한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 절대 혼 안 낸다 그랬어. 화 안 낸다 그랬어. 그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질문하라고.
그지? 그러니까 20%가 애매한 걸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건 누구 몫이야? 선생님 몫인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애매해서 물어봤어, 보림이가. 선생님, 나 이거 A가 애매해요. 그랬는데 설명을 했는데 더 애매해. 저런데 더 애매해. 그럼 그 선생님이 모르는 거야. 그럼 병신! 그리고 가면 돼, 그냥. 이해되지? 병신아 모르겠어. 그리고 가면 돼. 그거 누구 잘못이야? 선생님 잘못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라고. 표정을, 인상을 쓰라고. 이해되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딱 쳐다보라고. 괜찮으니까. 절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지? 인상을 안 쓰고 웃으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선생님 제 잘못이겠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말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건 다 내 잘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못 가리켜서 이해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돌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돼? 그런 게 어딨어. 니는 보석이야,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원석이란 말이야. 이 원석을 잘 다듬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야. 이해돼? 너희들을 돌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는 원석이야, 원석. 진짜로. 다듬어지면 기가 막힐 놈들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지? 근데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게 뭘로 보여? 돌로 보이니까 하찮은 인간들이 너희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사람 없는데 내가 무시했어? 일단 무슨 말인지 갔지? 요 20%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됐지? 그 다음 마지막 20%. 요 마지막 20%가 뭐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3대장. 제일 첫 번째 뭐? 문법. 두 번째 고전시가. 세 번째 고전소설. 여기가 대충 많이 몰려. 애들이. 이해돼? 어찌됐건 요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면 먼저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양을 스스로 정한다. 알겠지? 얼마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소연이가 선생님 저 어디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근데 이렇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 그치? 근데 두 번 오면 더 좋고 한 번 와도 돼. 한 번 와도 되는데 왔을 때 자기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심하게 이거 다 못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20페이지 할 수 있는데 5페이지만 한다고 이러지 말고 20페이지 양을 정해놓으면 어때? 좀 해보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지? 다 못해도 절대 안 혼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이해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코칭 때 와서 공부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이제 진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마지막 출결에 대한 이야기. 문제 하나도 없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아무도 문제 없고요. 일단 이 코칭하고 티칭하고 이 두 가지를 나오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코칭을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보림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한 번 빠졌잖아. 자, 근데 대견하고 기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업을 빠졌을 땐 어차피 보충을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려면 시간이 좀 어떨까?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는데 부모님들이 다 허락하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은 결석하는 거 부모님이 연락해야 된다 무조건. 알겠지? 그거는 그냥 부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내? 돈 내잖아. 돈 내잖아. 니네가 안 내잖아. 니네가 내면 내가 니네한테 얘기해. 근데 엄마 아빠가 돈 내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아셔야 돼. 그건 인정하지. 내가 내는 사람 흔들어봐. 저 선생님 알바 뜁니다. 없지? 그러니까 엄마가 내주고 아빠가 내주니까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건 선생님은 권리라고 생각해. 괜찮지?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결석을 했어. 다음 주에 코칭을 와야 돼. 그러면 얼추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보충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코칭 시간을 조금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밀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새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유념해서 공부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예비 소집일이 언제입니까? 예비 소집일이란 게 없어요? 그죠? 언제입니까? 2월 20일 날 그래?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 아직 졸업 안 하신 분? 아직 안 하셨구나. 내리세요. 중딩들. 우리 다 고딩이야. 아직도 중딩이야? 진짜. 우리 졸업해가지고 고딩 됐잖아. 자, 중요한 거는 요것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거나 힘든 것들은 같이 풀어가면 좋겠고,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어. 얘기해주면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공부함에 있어서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얘기해줘. 근데 뭐 이거 신체적인 거 가지고 고치라고 하면 안 돼.
코 좀 자르고 오세요.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못 해주지만 공부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같이 노력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이 문제를 또 풀기도 하겠지만 실전 문제 풀면서 일단 먼저 정리하고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 1시간 더 주어졌으니까 뒤에 두 작품 못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마저 정리를 하고 종강을 합시다. 괜찮을까? 자, 그럼 문제풀이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자, 일단 실전 연습을 어디까지 풀었는지 저번 주 잠깐만 펴보시면 얘들아, 이 76페이지 한번 펴볼까? 76페이지에 제막매가 풀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수업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아연이가 채점 됐으니까 한번 봐줘봐. 몇 페이지까지 하다가 멈췄지? 그때? 오케이. 79페이지 펴볼까? 얘들아, 79페이지에 6번부터 풀면 될 것 같아. 맞니, 얘들아? 6번까지 했어요? 79쪽 다 했어요? 그럼 80쪽. 자, 80쪽에 10년을 경영하여부터 하면 될까요? 오케이.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자, 쌤 보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들어주고요. 나중에 고전시가 다시 자습서에 있는 거 다 몽땅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정제된 문제 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한 번 쑥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봐줘. 자, 갑니다. 자, 위에 있는 시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빠른 속도로 들어봐. 10년을 돈 벌어서 초료 3간을 지었지. 집을 몇 칸 지었다는 거야? 3칸을 지었는데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가 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청풍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 방이 3칸짜리인데 무엇하고 무엇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달하고 바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럼 달하고 바람을 상위어로 바꿔볼까? 자연이지. 그럼 얘들아 일단 무슨 미야? 우함이지. 그렇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그림 그려서 미안한데 그림 그려도 이해되나 봐봐. 집을 이렇게 3칸을 지었어. 방이 이렇게 3개인 거야. 그럼 나 한 칸 쓰고 달 한 칸 쓰고 바람 한 칸 썼는데 강하고 산은 들어올 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밖 뒤에 이렇게 산도 둘러놓고 앞에는 강을 이렇게 둘러놓고 보겠다. 응? 이걸 보고 또 고립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이거 무슨 미야? 우함이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초장에는 10년 후에는 자연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10년을 돈을 벌어서 지금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는이 틀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2번 갑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인데, 여러분. 자, 병답은 몇 번이 될까? 2번이 돼요. 왜냐하면 자연을 무슨 처처럼 보았다고? 인격체로 봤다. 쌤 보자. 이거 무슨 법? 의인법이죠. 자, 그런데 얘들아 꼭 기억해줘. 고등학교 3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은 문제로 나오는 게 목요일, 금요일날 코칭 때 연습했던 개념어야. 그지? 보림이하고 나린이는 이제 한 서너 번 들어서 익숙해졌을 텐데도 또 들으면 또 들을수록 깊어지는 게 그 개념어야. 근데 그 개념어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얘들아 미리 얘기해 줄게.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너희들도 개념어 정리했지. 고3들도 그거 또 보여줬어. 그러니까 개념어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혹시 저번 주에 개념어 정리하고 프린트 안 놓고 간 사람 누구야? 선생님이 챙겨놨어. 나린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챙겨놨으니까 이따 받아가. 알았지? 글씨 보면 되니까. 그지? 나린이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냥 안 가져요. 남 주려고 이렇게 주고. 선생님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나중에 버린 거나 주워서 보죠. 뭐 이랬나 봐. 그 새끼 잡으려고 지금 내가 혈안이 돼 있었어. 어떤 새끼가 프린트를 놓고 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너였어? 너 오늘 음료수 금지야. 자, 여기 일단 무슨 법? 의인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에 2번 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3번. 중장과 종장 시상전개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이 뭐야? 자, 개념어에 나왔던 거 기억나지? 시상에나 이 시상에나가 아니라 시가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느냐. 시상전개 방식 정답은 4번입니다. 중장에는 근경을, 종장에는 원경을. 근경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원경은 멀리 있는 거. 그럼 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은 방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거. 강사는 드릴 데가 없어 둘러두고 보니까 멀리 있는 거. 그래서 근경, 원경에 조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4번 갑니다. 이 시조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태도로 알맞은 거 이랬는데 여러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중에 제일 어울리는 말 뭐야? 안빈 낙도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5번 가도 될까요? 네. 시적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거 여러분 자연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겠다 이 얘기죠. 1번은 왜 틀렸냐면 얘들아 1번 찍을 수도 있는데 관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봐봐 관조가 뭐야 관조?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관 좀 달라고 관조야? 미안해. 관조는 뭐라면 바라본다는 얘기야. 바라봄 써보세요. 바라봄.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보리미를 관조한다 이 말은 뭐야? 내가 보리미를 바라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요걸 관조라고 해. 근데 이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조가 아니라 뭐가 좋을까? 동화라는 말이 좋겠지. 여기서 동화는 동화책이 아니야.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알겠지?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소부와 얘기하고 그래서 깜짝 놀래고는 해요. 자, 화자의 한자성어인데 여러분. 한자성어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한자성어는 이제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수능에는 아예 안 나와. 이제 너희들 중학교 때 사자성어 때문에 힘들었지? 아우, 지긋지긋해. 그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대신에 잘 들어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사자성어를 가끔씩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나이대가 다 다양하시잖아. 그지? 그건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 끝나고 잊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내신 때 가끔 나와, 가끔. 알겠지?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보면 되는데, 정답은 안분지족이에요. 분수에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2번 답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글의 화자를 추구하는 바로 알맞은 거 이랬는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연에서 살겠다는 얘기죠. 자연에서 살겠다를 여러분 유식한 말로 귀했다라는 말로도 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봐봐. 고향에 들어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귀향이라고 하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설 때 보니까 무슨 길이라고 하대? 귀성길 그러잖아. 귀성길. 귀향길, 귀성길 이런 말 들어봤어? 그래, 뉴스가 뭔지는 알아요? 뉴스라는 게 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귀했다는 게 그거야. 자연에 묻혀 살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 봅다. 대한민국에 귀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됐다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2번이 틀렸는데요. 사계절이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절감은 느낄 수가 없어요. 집 지어놓고 달하고 바람하고 강산이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이 글에 나타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5번이 답이 돼요. 여러분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은 절대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 혹시 기억나세요? 책 제목은 들어봤죠? 무소유는 뭐지 얘들아? 무소유다. 소유라고 하는 건 욕심을 의미하는 거야. 욕심. 그럼 자연에 붙여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이제 갔지? 그 정답은 5번이 되고 가끔 가다가 요거 4번 찍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4번 한번 봐줘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소망한다. 이거는 왜 찍냐면 착한 애들이 찍는 거야. 내가 볼 때 달이 방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거든. 바람이 방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거든. 현실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인데 글쎄 이러면서 찍어버린단 말이야. 이해돼 얘들아?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 소망하고 있는 건 맞지? 왜냐하면 맞지 얘들아? 왜냐하면 같이 뭐하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즉 자연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소망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시상전개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들아 집 지었지. 그 다음에 달도 살고 바람도 살지. 그런 다음에 둘 데가 없으니까 강산 둘러놨지. 그래서 준비 과정 결과다. 이 문제는 왜 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어찌됐건 이런 문제도 옛날에 있었어. 그랬구나. 그다음 10년을 경영했다. 그럼 10년 동안 뭐 벌었다고? 돈 벌었다는 얘기야 얘들아. 벼슬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12번도 마찬가지로 10년을 경영하여 적절한 거니까 여러분 뭐 했다는 걸까? 1번 관직에 몸담았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뭐했다? 심했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그 보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두 번째 줄에 사대부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말 보이세요 여러분? 그럼 얘 원래 정치한 거야 안 한 거야? 정치한 거지. 했는데 자기의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쌤 말 이해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갑니다. 달, 청풍, 강산은 상여로 바꿔볼까요?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조화로운 어울림의 대상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2번이 답이 돼요. 이 글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자, 그림 그려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외로운 선비 그리면 안 되겠죠. 왜 그리면 안 될까? 얘 누구랑 살아? 그래, 달하고 바람하고 살잖아. 외로우면 안 돼. 친구 많아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이름이 강인 거예요. 최강, 최산, 최달, 최풍. 뭐 이렇게. 미안해. 자, 15번. 자, 이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번이 틀렸는데 이 선택지는 그래도 쓸만해. 요거 아주 야비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객체인 자연물이 주체인 화자에 동화되면 큰일 나요. 주체인 화자가 객체인 자연물에 동화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연에 동화된 거지 자연이 사람에게 동화되면 큰일 납니다. 내 말 이해돼? 산이 와가지고 난 너처럼 되고 싶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바꾸기 해놓고 문제 바꾼 거예요. 16번입니다. 혹시 문제 못 푼 친구들은 그냥 한번 들어봐.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거를 읽은 독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2번인데요. 왜 2번이냐면 화자와 청풍이 달에 대한 정서와 태도는 강사에 대한 정서와 태도와 같겠죠. 맞습니까? 강하고 산은 멀리하고 달하고 바람은 가까이 한다는 얘기야?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만흥입니다. 만흥. 여러분, 만흥도 역시 무슨 미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배웠어? 우함이 드러내는 작품. 맞아요? 기억나죠? 산수관 바위아래 집을 지니까 그거 여러분 아까 배웠던 일수 맞죠? 그 다음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고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연에 묻혀 사는 거.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게 님이 오는 것보다 더 뭐하다? 반갑다. 그 다음에 삼공이나 만정승보다 더 좋은 게 뭐다? 임천 한흥이다. 내 천성이 게으른 걸 하느님이 아셔서 세상 일 안 맡기고 다투려면 어디를?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 눈으로 보면 돼. 선생님 봐봐. 선생님 근데 나중에 이거 선생님 봐. 오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선생님 나중에 고전시가 배우고 나서 문법 잔뜩 배운 다음에 그때 고전시가 까먹으면 어떡해요? 까먹으세요. 까먹어야 돼. 자, 물어볼게 얘들아. 잘 봐. 이게 되게 좋은 비유인데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잘하더라고. 보림이 집에 들어가는 골목에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상가 있는지 기억나 안 나? 안 나? 나지, 그지? 뭐가 있는지 알지, 그지? 상가나 하여튼 뭐가 있는지 기억나 안 나? 나지? 자, 그럼 물어볼게. 그걸 보림이가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했을까? 자주 보니까 외워진 걸까? 그거야. 고전 시간은 얘들아 자주 볼 수밖에 없어, 구조가. 자, 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대비인데 만약에 만흥이라는 작품이 속해. 또 볼 거야, 안 볼 거야? 또 볼 거지. 맞아, 안 맞아? 모의고사 보면 또 봐, 안 봐? 또 볼 거지. 2학년 때 선생님 또 만날 수도 있지. 살아있으면 만날 수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 아니, 국어를 배울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딜 가려고? 대한민국 최강이야. 그럼 또 보겠지. 수능 때 또 보겠지. 문제 풀다 보면 수도 없이 보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선생님 또 볼 걸 왜 봐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공부를 해놓는 거냐면 얘들아 봐. 나중에 훨씬 더 빨리 습득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습득하는 시간이 10시간 걸리는데 나중엔 1시간만 봐도 습득이 되는 거야. 쌤말 이해돼요? 그게 공부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 절대 불편할 필요 없고 잊어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내 말 이해됐죠, 여러분?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계속 물어보러 오세요. 막 왼쪽도 물고 오른쪽도 물고 계속 물어봐. 알겠지? 선생님은 아프겠지. 근데 니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 막 다리도 물고 막 무세요. 막 손가락도 물고 막 물어. 코도 물고 막 이렇게. 그럼 콧물도 나오고 그러겠죠. 웃자고 얼굴이에요. 자, 정리됐나요? 마지막 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을까 해놓고 임금의 은혜다. 맞지? 임금, 양반들이 쓴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한 번씩 이렇게 뭐한다? 비벼준다. 기억나시나요? 윤선도의 만흥은 수능에서도 단골입니다. 이게 연시조여가지고. 자, 1번부터 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일까?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절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기서 5번 선택지에 은사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은사는 뭘까? 왼쪽에 써 있어.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재 맨 앞에 이제 2페이지에 보면 소부하고 허유 나올 때 은사라는 말이 써 있었을 거야. 요런 게 그 말이야. 됐어?
한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거꾸로 읽어봐. 정안이지 정안. 그러니까 어떤 정서 이런 걸 정안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코칭할 때 쌤 좀 봐줄게 얘들아. 미안해. 계속 고개 들었다 내렸다 하게 해서 미안해. 나중에 디스크 걸리겠네. 근데 일단 이렇게 읽다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모르겠어. 그럼 밑줄 쳐놓고 물어보면 돼. 내 말 이해돼. 근데 이런 건 하지 마. 선생님 나가 뭐야 나? 아이. 뭐 이렇게 계속 테스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마침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알았지? 네이버에 좀 물어볼 건 좀 물어보고 와. 알았지? 네이버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있지. 뭐 책상 뭐 이런 건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이버에? 그치? 물론 가끔가다 네이버에 또라이들이 써놓는 것도 있어요. 책상이 뭔가요? 먹는 겁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새끼도 있어. 그 초딩들이 써놓는 데잖아. 진짜로. 초딩들이 답글 써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잖아. 진짜로 그렇대. 네이버 지식인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근데 요새는 또 AI가 얼마나 잘 돼 있니? 그치? 난리야 지금. 지금 중국에서 AI 지금 개발해가지고 미국도 난리 나고 지금 난리 났어.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은사가 그거야. 됐지? 됐나요? 네. 선생님 서두르지 마세요. 알겠어. 미안해. 천천히 할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자, 표현적 특징으로 적절한 거예요. 자, 5번이 답이 돼요. 대립적 의미의 식구를 사용했다. 그럼 얘들아, 우함에선 대립적 시어가 뭐하고 뭐가 있을까? 자연과 속세겠지. 알아듣어요? 자, 3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밖에 연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속세에 대한 일이에요. 그럼 속세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는 건 없어요. 왜 관심을 안 갖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건 3번이 답인데 왜 3번이 답이냐면 초장, 중장, 종장의 종결 어미를 모두 달리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육수 한번 봐볼래요? 초장, 중장, 종장의 종결 어미가 어떻게 끝나? 야, 다, 라로 끝났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 다르네요. 근데 무슨 감이 느껴져? 통일감이 느껴지면 큰일 나죠. 아니 다 다른데 무슨 통일감이야. 예를 들어 중국집 갔는데 전 짜장면 먹을 거고요. 얜 짬뽕 먹을 거고요. 얜 볶음밥 먹을 거예요. 통일했네요. 큰일 나요. 이해됐죠? 통일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통일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원아 괜찮아? 선생님이 혹시라도 설명이 부족하면 얘기해줘. 5번 문제는 지우세요. 그거는 쓰레기 문제고요.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웃는다 중심을 남들과 내의 소통 관계로 옳은 것 이랬는데요. 4번이 답이 됩니다. 기억은 띠집에 허름한 집에서 니은이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니은이 바로 뭐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니은이? 기억, 그죠? 기억이 뭐가 됩니까? 남들이죠? 그럼 남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속세 사람들이죠. 그럼 속세 사람들은 내가 자연에서 왜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던 거예요. 야! 그거 집 질 때도 많은데 뭐 들어 전원주택 짓고 그랴. 거기 집값도 안 올라갈 건데 이해됩니까? 그 남들 기억나? 그렇게 이해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 했냐면 저번 주 토요일 날 18시 45분에 했어요. 뻥이에요. 자, 가끔 또 동영상 돌려보는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인지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그나밖에 넣어놓은 문제는 무슨 일일까요? 속세일이죠. 그럼 속세일 찾아보니까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그 다음 먼 산은 여러분 어디죠? 자연이죠. 자연이니까 몇 번이 될까요? 1번이죠. 자족감이 뭐예요? 자족이야? 미안해. 만족하는 거야.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만족감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9번 X, 10번 X, 9번 X, 10번 X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게요. 과감하게. 나중에 좋은 문제들로 또 모시겠습니다. 삼수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다 자연에 붙어 사는 즐거움이니까 다 좋은 정서겠지? 그 뭐가 안 어울려 보여? 3번이겠죠. 그죠? 고독감은 드러내면 안 되고요. 작가가 대상, 매에 대해, 산에 대해 느끼는 정서와 유사한 거,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말씀도 우엄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지만 난 산이 너무너무 좋다는 뜻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걸 찾아봐라. 5번이 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이 없는 청산, 태가 없는 유수. 맞습니까, 여러분? 자, 13번. 이제 헤어든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소부하고 허유는 얘들아 어디 묻혀 사는 사람이었어? 자연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리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속세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묻혀 사는 게 좋아?
자연에 붙여 사는 사람이 좋으니까 얘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먼저 자연에서 살았구나. 즉 소부와 허유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영리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던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아유, 뿌듯하다. 자, 강호사시가 보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우함이죠.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찌됐건 그럴 수도 있다. 그 시간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의 속도가 굉장히 스피드하죠. 천천히 할까요? 알았어요. 강, 호, 사, 시, 가. 제목 읽었어요? 자, 이제 작품 읽을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름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가을 있어요. 마지막 년 뭐가 있어요? 겨울 있어요. 그래서 강호 사신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른 허리 굽히게 하면은 나중에 못 일어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드러나니까 사시라고 한 거야. 사계절이란 뜻이야. 강호를 상호로 바꿔볼까? 근데 지원아, 선생님 지금 지원이 감기 아직 덜 나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지원이 모자를 조금 위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 지금 안 해도 돼. 왜냐면 지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지원이가 선생님을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요? 자꾸 보는데 아니지 지원아. 선생님 잘못한 거 없지? 그러니까 웃자고 한 소리야. 또 죽자고 달려들지 말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자,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 정답 몇 번이 될까? 아는 거니까 4번이죠. 속세와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이분법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이 뭐하다는 거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속세에 대한 시어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쵸? 다 뭐만 나와요? 자연만 나오고 마지막에 임금님한테 한번 뭐 해야 돼? 비벼줘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 그래서 뭐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 땡큐, 임금님 땡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4번이 답이 되는데 각수의 종장은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절충해서 표현했다고 하려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합쳐져서 종장에서 다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년에는 다 누구 나와요? 임금 나오죠. 아무 관계 없는 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충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번 선택지에 보면 군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 있었을 거야. 임금님의 은혜라는 뜻이야. 임금님의 은혜를 군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는 이런 말 거의 안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각수의 초장은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 그럼 부조리한 현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뭐만 나온다고요? 자연만 나오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SK. 자,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실패. 자, 4번 갑니다. 표현상의 특징. 저희도 개그를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개그가 되게 루즈하죠? 좀 지루하고 그래요.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너희도 김만재 사건 알아? 요새 정치 때문에 바쁘긴 한데, 김만재 사건 모르지? 김만재 씨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하고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그분 이름이 김만재 씨거든. 그래서 김만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니들 급식 먹잖아. 옛날에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 선생님도 도시락 싸갖고 다녔어. 선생님 3개 싸갖고 다녔어. 3개. 진짜로 고등학교 때 3개 싸갖고 4개 싸는 애들도 있어. 4개. 많이 쳐먹어야 되는 새끼들 막 5개도 싸갖고 다녔거든. 왜냐면 아침에 7시 반까지 등교야. 저녁 11시에 끝나. 근데 못 나가. 그래서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하니까 도시락을 3개, 4개씩 싸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른 친구 도시락을 훔쳐먹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도 체육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나간 사이에 어떤 애가 도시락을 먹은 거야. 근데 그 김만재 씨를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 시기하는 사람이 이제 걔한테 모함을 하려고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잖아 이거 도난 사건이잖아. 어떤 새끼가 이 도시락 먹어서 빨리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손 들어가지고 김만재가 먹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김만재 씨가 당황했겠어, 그지?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그 잃은 애 있지? 잃은 애를 막 때리는 거야. 이 새끼 무슨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게? 왜 때렸을까? 뭐라고 그랬게? 밥은 그럼 누가 먹었어? 그랬어. 김만재가 먹었습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되게 고난이도 개그야. 자, 김만 제가 먹었다고요. 그렇게 들은 거야. 웃기지 우리와. 정말 고난도 개그다. 이런 거 듣고 못 웃는 애들은 좀 퀄리티가 낮은 거야. 너 굉장한데? 너 퀄리티 높다. 높아요. 김만재 사건이야, 그게. 그냥 막 때리면서 그럼 밥은 누가 먹었어? 그런 거야. 진짜 있는 일이냐고 가끔 물어보는 애들 있어요. 다 지어낸 얘기겠죠? 내가 만든 얘기예요. 실패했네요. 자, 그래서 갑니다. 나중에 개그도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올게. 근데 내가 개그맨은 아니잖아. 웃으러 온 놈들 없죠? 오늘은 전 양반이 어떻게 웃길라나 이러면서 듣고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봐도 될까요? 4번까지 했나요? 4번부터요?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이 되는 이유는 인간사와 대조인데 인간사가 안 나온다고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왜 3번이 답이 될까요? 자연 속에 묻혀 탈속적 삶의 경지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향하고 얘들아, 이건 알아놓자. 이건 정말 고등학교 때 지향하고 거기다 지향도 써봐. 지향과 지향 요거 구분해야 돼. 지향은 얘들아 뭐 하는 거야? 긍정적인 거야. 우리가 추구한다는 뜻이야, 그지? 지향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청소년 흡연은 지향하는 거야, 지향하는 거야? 지향해지, 그지? 청소년 흡연을 지향하면 애들이 다 꼴초되는 거야. 알겠니? 지향과 지향의 차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건 속세를 지향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다. 미안. 해석을 잘못했어. 나 병신. 그게 아니지. 자연 속에 묻혀 탈속적 삶의 경지를 지향한다고 했지. 그럼 물어보자.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지향하는 거겠죠.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이미 얘 어디에 있어? 자연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향이란 말이 틀리고 이미 여기서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이해돼요, 여러분? 요래서 지향이란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죄송한 게 3번 선택지에 배를 띄워 고지 잡는 삶이 아니라 고기 잡는 삶인데요. 오타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발견 못했을 거야. 나만 발견한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넘어가고 그랬죠. 하여튼 이 오타 때문에 3번을 찍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 묶으란 얘기인데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에브리바디? 3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이 시의 정경을 표현한 그림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왜 4번이 답이 될까요? 어부들이 고기 낚는 모습을 바라보는 선비의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가 고기 낚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보 그거 물고기 몇 개나 잡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지가 금을 띄우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대답한 거예요, 혼자.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9번 해볼게요. 자, 초장하고 중장하고 종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뭔지 물었네요. 자, 이수와 삼수의 2번이 답인데요. 이수와 삼수의 비에는 자연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 여러분, 자연관광에도 화자가 평가예요? 아니야. 무슨 평가가 있어.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10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사대부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 써 있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계절의 변화 분명히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인식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까? 인식 변화라고 하는 건 자연이 좋다가 싫어졌다든가 싫다가 좋아졌다든가. 맞습니까? 이래야 인식 변화가 되겠죠. 그 인식 변화 옆에다 이거 하나만 써볼까? 태도 변화라고 써볼게요. 알겠지? 이해되지? 잘 가리키고 있어? 짱이야? 미안해.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충곡까지 풀고 쉴까요? 아니면 지금 쉴까요? 지금 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충곡부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네. 자, 상충곡부터 하면 될까요? 상충곡은 얘들아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모의고사 완전 단골. 이거는 뭐 졸업할 때까지 한 2, 30번은 볼걸? 그래서 상충곡 내용 정리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시 하진 않고 무슨 내용인지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그냥 바로 풀게요. 그리고 나중에 상충곡은 또 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이건 구비문학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 입에서 전달되는 구비문학은 조선시대 이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충곡은 이건 조선시대에 써진 거기 때문에 문자로 아예 정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비문학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2번입니다. 거리가 먼 건데요. 왜 4번이 답이 되냐면 현실과 대비되는 세계에 대한 지향이라고 그랬죠. 지향은 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가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건데요. 이미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가 있죠. 그러니까 지향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3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사계절이 없죠. 그죠? 상충곡은 말 그대로 무슨 춘자야? 봄춘자이기 때문에 봄만 나와요. 자,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면왕정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 그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정답, 임금 그리워하는 거 아니니까 또 임금의 은혜 또 왜 나올까? 4번이 되겠네요. 맞죠? 같은 거 똑같은 짓 한 거예요. 자, 6번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면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계절의 변화가 없다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답 1번이 되고요. 7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4번이 왜 틀렸을까? 작품 중간에 대화의 형식을 취했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봐, 니웃들아, 선수귀용 가졌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명히 대화하려고 말 걸고 있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화자와 마을 사람들의 흥겨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 정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대화의 형식이라는 말도 솔직히 틀렸죠. 이거 왜 틀렸을까? 대화는 우리 개념을 배웠지. 대화는 서로 뭐 해야 돼? 말이 오고 가야 되거든. 이건 대화가 아니라 대화체 형식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요것도 틀린 거야. 역시 저번 주 그 목금의 코칭 시간에 개념어를 배운 사람들이랑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바로바로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6번까지 됐나요? 몇 번까지 했나요? 7번까지 했나요? 네, 8번 갑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시적 화제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빈 술독을 들고 술을 사러 가는 모습은 없고요. 술독이 비면 나에게 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독이 비어서 진짜 술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술독이 비면 나한테 말해라. 나중에 내가 사올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선비들이 서로 시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지 혼자 있습니다. 그쵸? 정답은 4번.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 이건 X. 이건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역시 3번이 답이 되는 거.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명사 조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혼자서 술 먹고 있어요. 맞습니까? 12번 시적 화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겁니다. 나머지 다 좋은데 왜 5번이 틀렸을까요? 진취적이라는 건 뭔가 좀 기상이 나오지 않, 좀 이렇게 의지적인 것 같지 않니? 그지? 진취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자연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진취적이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왜 이 노래에 나타난 작가의 가작 태도, 그러니까 가작이라고 하는 건 이 노래를 만드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적절히 말하는 거. 여러분, 이 노래 왜 만들었을까? 정서 표출하려고 만들었겠지. 이해돼요? 자기 마음 표현하려고 만든 거예요. 모든 시는 얘들아 다 무슨 표현하려고 쓴 거야? 정서 표현하려고 쓴 거야. 알겠죠, 여러분? 네. 이 작품에 대한 삶의 태도와 거리가 먼 건데 여러분 지우시고요. 별로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15번 자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4번이 답이 됩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평화로운 공간. 맞죠, 여러분? 네. 16번 홍지는 어디고요? 속세고요. 살림은 어디입니까? 자연입니다. 서로 뭘 이루고 있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왼쪽은 속세, 오른쪽은 자연 찾으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 부기공명은 속세 거고요. 청풍명월은 자연 거니까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17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왼쪽에는 속세, 오른쪽은 자연. 맞아요? 그럼 서로 뭘 이룹니까?
대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5번이 대비되냐면 껍데기는 가라 이랬죠. 그럼 껍데기는 좋은 거야, 후진 거야? 후진 거죠. 왜냐면 가라고 했으니까. 꺼져 이 말이잖아. 그치? 껍데기 꺼져. 그럼 뭐는 남어? 아우성만 남고 알맹이가 아니고 아우성이네요. 맞죠 여러분? 그럼 아우성은 남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우성은 긍정, 왼쪽에 껍데기는 부정 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답이 된 거예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요. 홍진에 묻힌 분들 인내생이 어떠한 거 여러분 내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있으니까 나 어때?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부심이죠. 자부심. 그죠? 지락을 모르는가 이거 지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 2번이에요. 지랄 찾고 있었으면 큰일 나요. 도화양하고 조물주의 신비로움의 관계인데 여러분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풀까요? 여러분 보세요. 조물주가 뭘 만든 거예요? 도화양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만들어진 사물이고 오른쪽은 만든 주체예요. 그거 찾으라는 거야. 이거 맞춘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 거야. 오, 딱 설명해 주자마자 우리 아연이가 답을 딱 고쳤어요. 몇 번으로 고쳤냐면 오,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음료수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그건 거야. 이건 틀려도 돼. 그 다음에 이 글의 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새는 얘들아 수풀에 우는 생긴 춘기를 못 내게 하고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 부분이죠. 새 이거 하는 거. 새가 뭐 막 이런 거.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입이라고 그랬어?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돼? 2번. 시적화자의 심리적 정황을 암시한다. 즉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니까요. 22번 감정이입 나왔네요. 아이고 이거 설명했던 게 나왔네요. 그죠?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요. 소리마다 교태로다. 맞죠? 새가 하는데 무라 일체연이 흑이야 다를 소야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나도 똑같다는 얘기니까 감정이입을 드러낸 걸 찾으라고 했으므로 2번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23번 또 와 이거 세 문제 풀면 아주 소름이 돋겠는데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감정이입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에는 의인법만 있어요. 눈은 살아있다. 분명히 의인법 맞죠? 여러분 눈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맞습니까? 2번도 봐봐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여러분 벼가 서로 기대고 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의인법은 맞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죠 여러분? 감정이입이 없어요. 즉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산꽁이 설게 울은 슬픈 날이 나오죠. 그럼 꼼크라이 맞나요 여러분? 그럼 꼼크라이니까 일단 무슨 법? 의인법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단 말이 나와요. 그럼 여인 크라이 맞죠 여러분? 꼼크라이 여인 크라이 무슨 입?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백석의 여승의 시라는 일부였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네 숲의 기능입니다. 술의 기능입니다. 술 당연히 풍류죠 뭐 그죠? 술 나오면 풍류해요.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을 준다. 술 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연과 하나 됐다. 무라 일체 다른 말로 주객 일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정답은 5번. 26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자연에 도취된 모습 도취된 화자의 모습 몇 번? 2번 맞습니까?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린다. 얘들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주객? 전도. 공명과 부기가 날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치킨집 앞에 지나가는데 치킨이 걸어 나와가지고 나를 잡숴봐 이러지 않잖아. 내가 먹는 거지. 그지? 이걸 뭐라 그래? 주객?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2번 선택지는 주객전도 써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5번에 반어적 표현이 없잖아. 그지? 요거 때문에 5번 답이 된 거야. 자, 괜찮아요. 틀려도 되는 거고 한번 쭉 점검해 보는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8번 문제 똑같은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2번만 답 체크해 놓고요. 그냥 그걸 체크해 놓고만 마세요. 오른쪽에 29번은 지우시고요.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3번이 왜 답일까요? 한중진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자연 속에서 얻은 음식의 가치.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음식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멘트 괜찮은데요? 아무도 안 웃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풀어보자. 3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3번이 답이 된대요. 낙홍은 오세진다는 건 해가 저물도록 자연을 즐기겠다는 시적화제. 그럼 낙홍은 오세진다는 건 얘들아 해가 지도록 놀겠다는 거야? 아니고 떨어지는 꽃잎이 옷에 스민다는 얘기야. 그게 3번이 답이 되고요. 32번도 역시 4번이 답이 됩니다. 손간사로 두견나를 들었다는 건 꽃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새소리에 시적화제의 감정이 소나무 사이의 새소리에 시적화제의 감정이 이입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두견나는 여러분 꽃이에요, 꽃. 두견새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은 4번이다. 자, 까마귀 눈비 맞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두 개의 까마귀가 있었죠. 하나의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 나쁜 까마귀. 하나의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 좋은 까마귀.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나쁜 까마귀네. 그지? 까마귀가 눈비 맞으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몸이 뭐가 됐어? 하얀색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비가 오니까 이 눈이 녹으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 검은색으로 변하더라. 이해돼요?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라서 변질되고 있는 까마귀 모습 보여주는 거 맞나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잠깐만. 그렇죠. 3번이 답이죠. 왜 소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냐 하면 까마귀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많이 떠올려요? 부정적 이미지로 보통 많이 떠올리거든. 사실은 옳지는 않아. 근데 이게 까마귀라는 새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봐. 이런 걸 무슨적 상징이라고 그래?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백로나 하얀 새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검은색은 좀 어두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흑백 요리사에서도 흑이 저거고 나쁜 요리사고 흑은 막 마약 넣고 뭐 독약 넣고 이런 요리사고 백은 좋은 거 넣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처럼 선입견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검정색이 더 좋지 않냐? 그지? 옷도 안 빨아도 되고 훨씬 깔끔하잖아, 그지? 뭐가 묻어도 괜찮고. 아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지금도 봐봐. 흰색보다 검은색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지금. 봐봐. 지금 벌써 4명이 검은색이잖아. 흰색 거의 없잖아, 지금. 맞죠? 선생님, 빨간색. 멋지죠? 산타 할아버지 같고, 그죠? 어디까지 했어요? 1번. 자, 2번 갑니다.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니까 일단 X표 쳐놓고 맞지. 자, 왜 4번이 답이 될까? 상황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일깨우고 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한 경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대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경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표현기법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가지고 진짜 까마귀를 비판한 거예요. 까마귀 같은 놈들을 비판한 거예요. 까마귀 같은 놈들을 비판한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쌤 보자. 둘러서 비판했다. 이걸 뭐라 그래? 우의적. 이해됩니까? 또는 우회적이라고도 해요. 우회적 써봐. 우의적, 우회적, 우화적. 여러분들 우화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솝우화라고 해가지고, 맞죠, 여러분? 동물들 나오는데 이솝우화의 특징이 뭐예요? 동물들이 말을 합니다. 그죠? 늑대와 어린 양,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늑대와 어린 양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린 양들이 엄마가,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절대 늑대 오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엄마 갔다 오세요. 그리고 엄마가 갔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잡아먹었는데 엄마가 와보니까 어린 양들이 다 잡아먹겠잖아요. 이게 야마가 돌아가지고 엄마가 뭐예요? 늑대를 찾아야 되잖아. 어린 양이 7마리가 잡아먹혔는데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 그래서 누워서 자죠. 엄마가 야마가 돌아서 배를 가르죠.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뭘 꺼내요? 어린 양을 꺼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삼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늑대는 지금 뱃속에 어린 양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듬고 있는 거예요. 먹은 게 아니고. 이해됐죠? 그리고 배를 가른 다음에 뭐하죠, 여러분? 어린 양을 꺼내고 거기다 뭘 집어넣죠? 돌을 집어넣죠. 그리고 꼬매죠. 그리고 나 늑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취가 된 게 아닌 이상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건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해요.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더니, 배부르다. 근데 왜 이렇게 무겁지, 몸이? 쿵쿵쿵 가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물 처먹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물 배 가르면서도 죽인다고 생각 안 하고. 너도 꼬매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6살짜리 어린애가 막 메스 들고 가가지고 막 칼로 배 가른다고 생각해봐요. 아빠 자고 있는데 아빠 배도 한번 갈라볼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 보림이가 지금 수업하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문제 푸는 척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얘들아, 니네 그거 알아? 햇님 달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할머니란다. 엄마가 자취집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죠? 그럼 뭐라 그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기억나요? 근데 호랑이는 말을 못하죠. 근데 그 말을 엄마가 해석했다는 건 엄마는 동물의 말을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까지 잡아먹죠? 그 정도 처먹었으면 집에 가야죠. 남매까지 처먹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건 너무 대단하고요. 두 번째, 남매 집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호랑이가? 세상에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꼰질른 것도 아니겠죠? 나 잡아먹은 다음에 우리 애도 잡아먹어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더니 호랑이가 가가지고 뭐합니까?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다 빌죠? 그죠? 저희를 죽이시지 않으려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줄이 내려오죠. 여러분들 빌어보세요. 내려오나? 안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오빠는 뭐가 되고? 달이 되고. 언니는 뭐가 돼요? 동생은 뭐가 돼요? 저거 해가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원래 오빠가 뭐였어요? 해였고 언니가 동생이 뭐였어요? 달이었는데 동생이 뭐하다고?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바꿔준 거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무슨 우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요거 설명해 주려고 상황이 설명이 길었던 거야. 뽀로로 봐봐, 뽀로로. 깜짝 놀랐어요, 저 뽀로로 보고. 뽀로로에서 크롱이 막 말해요, 못해요. 걔 언어장애인이에요. 그럼.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그걸 알아듣죠. 엄청난 애들이에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럼 알았어. 우리 밥 먹자. 걔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크롱만 했는데 다 알아듣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뽀로로는 눈이 잘 안 보이고요. 그죠? 크롱은 말을 못 하고요. 포비는 비만이고요. 어쩌란 얘기예요. 동물 식구들이 제대로 된 애가 없어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3번 우의적 됐죠?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거네. 뒤로 넘겨볼까? 아이고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 좋다 야. 1번이죠. 까마귀는 님을 향한 단종을 읽고. 이게 얘들아 단종이 너희들 그 삼촌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어. 그지? 그래서 자기 이름값 했다 이런 임금이기도 해. 그러니까 단종을 읽고 외로운 처지가 된 작가 자신의 처지를 상징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다. 요거. 자, 야광명월은 충성심 드러내는 거고요. 간신배들 드러내는 거 희는 듯 뭐해라? 검놈해라. 결과적으로 희어졌다 검어졌다 한다는 건 가신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변절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주제를 집약하는 시어는 일편 단심이 되겠죠. 미명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으랴. 요거. 자, 두 번째 까마귀. 무슨 까마귀? 나쁜 까마귀가 아니라 이번에는 좋은 까마귀.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마. 겉이 검은 듯 속은 안 검어. 거치고 속 검은 새끼는 너야. 맞습니까? 이건 백로를 비판하는 거지 까마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1번은 일단 지우시고요. 1번 문제는 안 돼. 그건 문제가 잘못됐어. 2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 3번이 될까요? 검정색의 부정적 속성과 흰색의 긍정적 속성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까마귀가 부정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백로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바뀌어 있다. 정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X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 까마귀는 3번 부정적 대상, 백로는 그 똑같은 말이네, 그지? 3번이 그래 틀린 거예요.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건 백로 너밖에 없어. 라는 얘기는 백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겉은 인데 속은 뭐하네? 시커머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표리 부동이라고 해.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려.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5번이 답이 돼요. 작품 전체의 맥락을 잘 고려해서 당연히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시는 이런 의미 파악하려고 읽는 거니까. 6번. 와 이건 시조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배워보자.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럼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싸우는 거고 백로는 싸우지 않는 애지. 그럼 여기서 까마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 되는 거야. 까마귀들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 너 가지 마. 성난 까마귀가 흰 빛을 시샘할 거야. 결과적으로 너 백로 보면 까마귀 그놈들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청강애가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럼 여러분 까마귀는 지금 백로를 시샘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죠. 결과적으로 까마귀가 부정이고요. 백로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럼 둘 다 뭘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색깔을 가지고 시를 쓴 거죠. 그래서 1번 까마귀와 백로의 색깔에 주목했다라는 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7번 백로에서 내린 평가 긍정 부정. 여기서 백로 앞에 있는 시에서 부정이죠. 맞죠 여러분? 앞에 있는 시에서는 부정. 됐습니까 여러분? 네, 부정만 써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건 한번 읽어줄게. 이 글은 겉으로 군자인 척하면 실제로 내면은 그렇지 못한 소인배들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도량이 좁고 한때 지조와 의리만을 밝히는 이들의 겉다르고 속다름의 훈계한 시조인데요. 까마귀와 백로, 겉과 속, 희고 거무는 적절한 대조를 이루어서 군자와 소인을 은유적으로 풍자한 겁니다.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섬기며 양심에 피력한 작품인데요. 이 시조에서 까마귀는 처신이 올바르지 않아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양심은 올바른 존재이고요. 백로는 처신은 올바른 척하지만 양심이 바르지 못한 존재다. 맞습니까? 자, 이제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기억나시죠? 두꺼비가 자기보다 모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는 센 척하고 강한 사람 나오니까 도망가다가 자빠지면서 변명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허장성세라고 해서 허장성세를 줄여서 얘들아 뭐라고 하면 될까? 일단 써줄게 선생님이. 허장성세. 줄여서 뭐라 그럴까? 허세. 알겠지? 허세 부린다는 얘기야. 허세 부린다. 알겠지? 여자들도 그러겠지만 남자들도 조금씩은 허세끼가 좀 있는 것 같아. 선생님도 그런 것 같고 허세끼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좀 애교인데 너무 많으면 좀 그렇잖아, 그지? 그 뭐 집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집에 식구들은 막 밥도 잘 못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혼자 외제차 끌고 다니면 허세 아니야? 그지? 뭐 그 예를 들자면 그지? 그런 허세는 하면 안 되지.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남자들은 하면 또 양성평등 시대에 또 성차별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글쎄,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여자들도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예요. 지금 요게 두꺼비가. 1번부터 해도 될까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번이 왜 틀렸냐면 간결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설시조는 중장이 조낸 길어요. 맞아요? 얘들아, 사설시조 특징이 뭐야? 평시조는 여기 좀 봐볼래? 평시조 혹시 중학교 때 외웠던 거 한번 기억해봐. 평시조의 특징이 뭐야? 형식적 특징. 3장, 6구, 40, 5자, 종장의 첫 수는 세자. 기억나? 아, 검정고시? 아니야? 평시조는 얘들아, 평시조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줄이 거의 일정해. 이해돼, 얘들아? 초장, 중장, 조장이란다. 종장이 이게 줄의 길이가 일정해. 근데 사설시는 어때? 초장, 중장, 종장. 이게 중장이 조낸 길어져. 이것도 봐봐. 중간이 엄청 길지. 두 줄이잖아. 내 말 이해돼? 이렇게 줄이 길어지지? 그럼 이거는 90% 골개미야.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거의 대부분이 골개미야. 왜 그럴까? 누가 쓴 게 많을까? 서민들이 쓴 게 많아. 그러니까 서민들이 썼다는 건 누구들 꼴배기 싫으니까 썼을까? 탐관, 그 양반들. 그래서 골개미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 길잖아. 이렇게 중간이 긴 건 골개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팁이야, 팁. 요령. 이해돼?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 중간 계급층을 비판하는 거겠지? 임금도 아니면서 왜 중간에 신하면서 왜 이렇게 지가 졸라 센 척 하는 놈들 있잖아. 응? 그런 인간들 비판하려고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설시조는 봐봐. 평시조처럼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형식이 깨졌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 된 거야. 절제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형식이 뭐였다고? 깨졌다고. 이해돼? 이래서 이런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해가 안 되면 손 번쩍 들고 소리 지르세요.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건 내 잘못이야. 진짜로. 알겠지? 난 너희들이 소리 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정신 바짝바짝 차릴게. 알았지? 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 5번이 틀렸냐면요.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자 한 서민들의 삶, 서민들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두꺼비 같은 놈들을 비판하려고 쓴 거잖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챙길 거. 거기 1번에 보니까 풍자 보이죠? 2번에 보니까 희화화 보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 골개미. 한 번만 정리하자. 골개미는 뭘 동반하게 골개미야? 웃음 동반하는 거지. 그럼 웃음을 동반하려면 어떤 걸 찾아야 돼? 비정상적일 때 웃음이 아니더라. 알겠니? 그럼 비정상적일 때 웃음 동반한다. 이런 걸 얘들아 뭐라고 그래? 화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우콜? 배웠던 건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희화와 그래서 가르쳐 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그 4번에 보면 애상 나오지. 애상이 뭐야? 애가 상한 거야? 애가 응해 되는데 애가 좀 노하냐? 애가 상했네. 애상. 미안해. 슬픈 거야, 슬픈 거. 애상, 슬픈 거. 그래서 얘들아, 이건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지, 그지? 정답은 4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여기 2번이 답이 될까요? 파리는 두터비와 백성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하층관리다. 여러분, 하층관리가 들렸죠? 하층관리가. 알았어. 아연아, 하나 더 먹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화내고 그러면 어떡해. 네가 먹어놓고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그러면 되겠니? 근데 초코몽 잘 먹어서 좋긴 한데 초코몽이 제일 많이 먹더라. 너희들 맛있다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응? 이 안 썩게 적당히 먹어. 봐봐. 치과에서 지금 삐뽀삐뽀 보냈잖아. 알았지? 너무 이빨 많이 썩게 먹으면 안 돼. 옛날엔 이런 게 어딨어, 초코몽이. 응? 그냥 이렇게. 그거 알아? 그 분유 알아? 전지 분유? 그거 한번 타먹으면 그렇게 좋았다.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전지. 프리마 알아? 프리마? 프리마 알지? 커피 타먹을 때 쓰는 거. 그게 옛날에는 커피를 지금처럼 아메리카노를 먹는 시대가 아니고, 커피 2스푼, 프리마 2스푼, 설탕 2스푼 이렇게 해서 타 먹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그 프리마가 그렇게 맛있어. 우유 맛이 난다고, 그게. 그거를 몰래 훔쳐다가 또 이렇게 우유에다 타 먹고, 아버지가 손님 오시면, 야, 저기 주전자 주면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손님하고 막걸리 한잔하게. 그럼 이제 그거 받으러 가. 이렇게 주전자 들고. 예? 양조장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머니 뭐 집어넣어? 이렇게 비닐봉다리에다가 설탕 있지, 설탕.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양조장 가지고 아빠가 술 받아오래요. 옛날에는 애기들이 봐도 줬어. 옛날에는 애들이 술 먹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럼 주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오다가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뚜껑에다가 따라가지고 설탕 가져온 거 있지. 그걸 이렇게 타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달어. 진짜로. 설탕이니까 안 달겠냐? 그럼 그거 이제 한 잔 먹고 또 걸어가다가 또 한 잔 먹고 그러다가 애가 취하는 거야. 그냥 길바닥에 혼자 막걸리 한 병 다 먹고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랬었다고. 그랬었어. 그게 예상적이야. 미안해. 자, 됐지, 얘들아?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선생님도 막걸리 남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술 드시고 남으면, 여기 구석에다 남으면 몰래 이렇게 따라서, 혼자 따라 먹어서, 이렇게 설탕 타서 먹고 그랬는데, 저도 구매학교 다닐 때. 그 사진 그때 가서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콧물 맨날 달고 다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우풍 알아, 우풍? 위에 바람이 차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 코감기에 걸려 있는 거야,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다 이렇게 수건 달고 입학했다고. 국민학교 입학할 때. 우리 국민학교라고 했거든. 초등학교.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쳤나봐. 내가 미쳤나봐. 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니야. 국민학교 나왔어요. 선생님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풀었어요? 4번까지 풀었어요? 5번 해야죠, 이제 5번. 자, 모처라 날렛넬세망정 먹늘 뻔했구나. 이건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두터비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 새끼 허세 부리네 라고 비판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는 직접적이 틀린 거고요. 두터비 파리 백성골의 관계는 당연히 여러분 그 파리보다 강한 건 백성골이고 파리보다 강한 건 백성골이 두터비도 강하죠. 그 두터비가 중간이고 파리가 제일 약하고 백성골이 제일 센 놈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 A와 C는 모두 이중적인 모습이다 했는데 백성골은 전혀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요. 맞죠? 이중적인 건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다. 가렴주구라는 말은 얘들아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괴롭힌다 이런 걸 가렴주구라고 하거든. 그냥 참고로 봐놓으면 되고 나중에 요거 그 내신 대비할 때 사자성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준 것만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면 돼. 지금은 여기에다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자, 두터비 태도에 대한 한자성어 허장성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허세. 8번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 사회상으로 적절한 거 억압적인 수탈의 구조를 존재하는 계급사회 맞죠? 지금 두터비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백성골을 통해 약자를 위해 두꺼비와 같은 중간 권력자들이 감시하는 고위 권력자가 존재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꺼비보다는 누가 더 셉니까? 백성골이 더 센 거죠? 자, 10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여러분. 거기 왜 4번이 답이 되냐면, 당시 현실에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누굴 통해서 표현한 거야? 두꺼비를 통해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해야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번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 당시의 세태를 익삭스럽게 보여주는 골개미까지는 맞는데 해학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풍자적인 게 좋겠지. 그래서 이건 2번, 4번 둘 다 답이에요. 그래서 2번 찍은 친구도 맞게 해주시고 4번 찍은 친구도 맞게 해주시고 이 문제 낸 사람한테 바보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1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게 틀렸죠?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현실인식인데 여러분 구분할 거 없고 그냥 허장성세 들어있는 2번 답 체크해 놓으시고 허장성세가 제일 중요한 사자성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자, 나무돌도 바위돌도 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절박함이라고 하는 시조였죠.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뚜리의 마음, 절망감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일천석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다도 잃고 농천 끊고 뭐 키떡 치 빠지고 바람 불고 안개 뒤섞여지고 점점점 갈수록 뭐해?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다고? 해적 만났다고. 이 사람의 마음과 엊그제 님녀인 내 마음은 어찌 같겠느냐? 그러면 누가 더 절망스럽다? 내가 더 절망스럽다.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도사공의 마음과 까또리의 마음보다 내가 더 절망스럽고 슬프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 맞죠? 보니까 중장 길이가 조낸 길지. 맞니 얘들아? 무슨 시조란 뜻이야? 사설 시조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일단 무슨 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골개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요건 골개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사설시조가 무조건 골개미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5번이 답이 됩니다. 상황 제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극복해 갑니까? 막 수적하고 해적하고 싸워요? 그런 거 없어요. 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5번인데요. 자신의 마음과 자연물에 대조했다? 대조 전혀 안 나오고요.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상황이 제시를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대응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대응 태도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냥 절망하고 있다는 것만 나오죠. 시삼전개의 설명 여러분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 거 맞죠? 이 마음과 내 마음이 더 절망스럽다. 맞습니까? 그래서 비교는 여러분 단순히 비교하는 것 공통점을 얘기하는 비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쌤 봅시다. 어저께 그저께 개념어 강의에서 배웠죠? A보다 B가 더 기억납니까? 비교법은 여러분 무슨 비교도 있다? 우열 비교가 있다. 아니 왜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당황스럽네. 화가 싹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여러분 뭐야? 절망이죠? 2번이고요. 중장의 도사공의 절박한 상황을 식구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 아닌 거 4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면 천지가 적막하다는 건 고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망스러운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모든 작품을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문제가 또 있네요. 네, 또 보겠습니다. 자, 도사공이 처한 상황 뭡니까? 도망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사면 초과다. 10번 문제도 이거 두세요. 지우세요. 11번 문제도 지우세요. 자, 사자성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12번 갑니다. 낭송하는 어투로 가장 적절한 거 이랬는데 여러분 절망스러운 거니까 당연히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미식으로 보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슬픈 거죠. 슬픈 거니까 무슨 미라고 해야 돼? 비장미죠, 비장미.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거기 봐봐. 우아미는 뭐야? 자연에 붙여 사는 즐거움. 숭고미는 절개지죠. 골개미는 웃음. 해악도 웃음. 맞습니까, 여러분? 비장미는 슬픔. 근데 이건 님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니까 사설시조지만 비장미라고 해야지. 그지? 오케이. 자, 1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이 답이 되는데 왜 그럴까? 여기는 청각적 심상은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지금 뭐 소리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선함을 주는 이유래요. 뭐 신선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이건 2번이 답이 되는데, 기발한 발상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발한 발상이라고 하는 건 산에 나무도 없고 돌도 없는데 숨을 곳이 없다든가, 이해됩니까? 수적을 만난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 기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두 개가 남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시계를 딱 보시면, 이야, 5분에 한 작품씩 정리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보지 마시고요. 99페이지 피세요, 그냥. 요거 그냥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99페이지에 있는 작품 하나만 보고, 청산별곡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그 문학 자습서 있잖아요. 문학 자습서,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에 청산별곡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습서 가지고 정리할 때 그때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요거까지 보고 갑시다. 자, 논밭가라 김매고 배잔방이다 다임쳐 신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쌤봅시다.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농부들이 지금 농사 지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밭 가려고 지금 농사일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버려 둘러매고 산에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섭을 비거니 버이거니 지게를 짊어 지팡이를 받쳐놓고 몇 해까지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서 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시락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락. 도시락을 찾아가, 새암이라 미안. 도시락이 아니라 샘물 얘기하는 거예요. 샘물.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은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이제 산중에 가서 일 열심히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아, 샘물 찾아가야지 뭐 마셔? 물 마실 거 아니야. 그지? 물도 마시고 도시락도 먹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곰방대를 툭툭 털었대. 그럼 곰방대를 툭툭 털었다는 건 못 폈다는 얘기가 담배 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뭐 흡연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고, 오케이? 입담배를 피워 물고 콧노래를 부르다가 석양에 재 넘어갈 때, 즉 밤이 어두워졌을 때 어깨를 추스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가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중에 살고 있는 농민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자습서 정리할 때 제가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전시가 그동안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요 교재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예쁘게 꽂아 놓으실 거예요. 예쁘게 좀 꽂아 놔주세요. 알겠죠? 팔면 안 돼요. 교재 사세요. 이러면서 팔면 큰일 나는 거야. 자, 1번부터 적절한 겁니다. 선생님이 답 불러줄 테니까 답만 보세요. 3번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즐겁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2번은 정답이 왜 1번이 될까요? 아침에 어디 갔을까요? 산에 갔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석양에 재 넘어갈 때라고 돼 있으니까 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의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이다. 됐나요? 표현상 특징 3번 문제, 마찬가지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개념어 정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들 묘사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4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왜 2번이 답이 되냐면, 이건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게 한탄이에요? 아니라니까.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라니까. 이해되셨죠? 즐겁게 일하고 돌아가는 거. 되셨습니까? 네. 5번 문제, 6번 문제 지우세요. 7번까지 지우세요. 5, 6, 7번 지우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자꾸 세 개를 한꺼번에 넣냐면, 요거 지운 다음에 이 5번에 탈속적 보이지? 6번에 2번에 탈속 보이지? 7번에 5번에 탈속 보이지, 얘들아? 요 세 가지를 묶으세요. 탈속적이라는 말은 얘들아 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지? 속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잖아. 이건 여러분들 농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속세에서 벗어나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탈속적이 답이 다 된 건데, 이 탈속이라는 말과 지금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시는 뭡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해됐죠? 탈속의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갑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독자의 말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3번이 답이 됐습니다. 농촌 생활까지는 맞는데요. 예의범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담배는 이렇게 펴라,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9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거 풀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는 거고요. 다음 주 목금 코칭 시간에 만나는데, 다음 주 목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국어 교과서에 해당하는 자습서를 꼭 좀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내신 공부 시작할 거니까, 알겠죠? 자, 시계를 보니까 우와 5분 남았어요. 근데 우리 몇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남았어요. 우와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자, 풀어볼게요. 9번. 이와 같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지시어죠. 5분 동안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짜증낼 것 같아서 바로 풀게요. 국문학생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시조라고 그랬지 아까? 사설 시조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중인과 양반들에 의해 창작된 게 아니라 서민들에 의해 창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 정답은 1번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3번 선택지만 잠깐 봐줘. 평시조의 초장, 중장 일부가 사원보의 율격에서 벗어났다. 왜? 길어졌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장형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길어졌다는 뜻이야. 이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선생님 봐봐. 문장의 길이가 길다. 장문이죠. 짧다. 뭐죠? 단문이죠. 이해됩니까? 아까 장형화라는 말은 문장 길이가 길어졌다는 뜻이야. 이해돼? 요거까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